함께 올리버 원적 나색 수학의 쌤 BK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 볼까요? 자, 이번 강의는 대칭 이동 소단원 확인 문제 교과서 162페이지 문제들을 풀이하는 강의입니다. 자, 다들 열심히 문제를 풀어왔을 텐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대칭 이동 개념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이렇게 눈이 번쩍 떠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1번 문제. 문제에서 다음 점과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있을 텐데 이렇게 세 개의 도형이 주어져 있지, 그지? 이건 점이고 그거를 x축, y축, 원점, y는 x 요거에 대칭 이동한 좌표와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교과서에서 실제로 요 네 가지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니까 요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x축, y축, 원점, y는 x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자,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y의 보호를 바꿔요. 그지? 그리고 y축 대칭 이동은 x의 보호를 바꿔요. 원점은 둘 다 바꿔요. 둘 다 이렇게 바꿔요. 그럼 직선 y는 x의 대칭은 x와 y를 바꿔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지. 자,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해보자. 1번 문제. x축 대칭 이동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점이 어떻게 바뀌니? 라는 거고, x축은 이렇게 사사분면을 그렸을 때 이런 점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y 값이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x축은 이렇게 되고 y축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x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되겠지. 원점이라는 건 이렇게 가는 거다, 바로 가는 거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y축 대칭, x축 대칭해서 만들었다 생각해도 돼서 우리가 요 식에서, 주어져 있는 식에서 둘 다 부호를 바꿔 라고 기억을 해서 문제 풀면 돼. 그리고 y는 x 대칭이라는 건 xy를 바꿔 라는 뜻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되겠지, 그지? 자, 2번 문제도 갑니다. 2번 문제. 도형이 주어져 있지? 마찬가지야. 위에서 쌤이 이렇게 설명했지, 그지? 이렇게 설명한 걸 이용해가지고 2번, 3번을 그대로 풀어내면 되는 거. 자, 해보면 x 대신에 뭐를 대입하면, 다시. x축 대칭이니까 y 대신에 뭐를 대입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그대로 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당연히 그대로 두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해버리면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겠네. 자, x축 대칭도 한번 해보자. x축 대칭은 y의 보를 바꿔야 돼. 어라? 이거 왜 x축이지? 얘 y축이다. 앞에서도 쌤이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요건 y축이야. 자, 계속 이어갈게. y축 대칭이다. x의 보를 바꿔야 돼. 그러면 2-x 마이너스 5에 얘는 보 바꾸면 안 되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정리한 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y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지? 자, 원점 대칭 계속 이어가자. 원점 대칭은 둘 다 바꿔 이게 기억하면 되는 거라고 했었지, 그지? 그래서 2-x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y 플러스 4 될 것이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5y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자, y는 x다. 그러면 xy를 바꿔 2에 y 마이너스 5y였는데 x 이렇게 바꿔주면 끝. 쉽네, 그지?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게 답이야. 자, 원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냥 x 대신에 y 대신에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x축 대칭이니까 x 대신이 아니라 y 대신에 적어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그치? 이렇게 둬도 되지만 사실 원을 그대로 살려주려면 좀 식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좋아. 제곱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줘도 제곱은 등호에는 변함이 없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 그치? 자, 두 번째 y축 대칭 마이너스 x 써주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원을
일반형, 원의 표준형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적어줘야 원의 중심이 어디인지,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세 번째, 원점이다.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 플러스 1. 될 거고, 요거는 x 플러스 4와 y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를 붙여줘도 제곱이 있어서 등호 유지된다. 요거 아까 전에도 설명했지, 그지? 이렇게 된다. 자, 마지막 문제. xy 바꿔. y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xy 자리만 바꿔서 정리해주면 y 마이너스 4 제곱 이렇게 금방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야. 됐지? 좋아. 2번 문제. 점이 a,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져 있고,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하면 xy 자리 바꾸는 거잖아. 기억하고 있지, 그지? 그래서 y는 x에 대칭 이동 이렇게 대충 적을게. 하게 되면 우선 식이 어떻게 바뀌어? xy를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1, a x와 y를 바꿔준다라는 거 기억하면 문제 금방 풀 수 있지, 그치?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것이 결국 뭐가 된다? 얘가 된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얘는 얘랑 같아야 되고 또 얘는 얘랑 같아야 돼. 이렇게 식이 세워지지? 2b-8은 뭐랑 같아야 되냐면 마이너스 b 플러스 1과 같아야 되니까 3b는 9 따라서 b는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또 세모 부분, 이 부분을 또 정리해서 적어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a와 같아야 돼. 우변으로 이항하면 되겠네. 그럼 4는 2a와 같아야 돼서 a는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럼 a와 b는 각각 2와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되겠지? 3번 문제.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 도형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 원이지, 원. 그리고 직선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거 방정식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밑에 있는 방정식과 위에 있는 방정식이 좀 꼴이 다르지. 얘는 일반형으로 주어졌고 얘는 표준형으로 주어졌다. 쌤이 앞에서 말했듯이 원의 방정식에서 얘기했듯이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것 같아? 사실 표준형으로 나타냈을 때 알 수 있는 정보가 더 크더라라는 거 이야기했었지, 그지? 그래서 쌤은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까 싶은데 요거 한번 볼게. 어떤 원이 있고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 그러면 이 원이 요렇게 대칭 이동돼서 정리됐겠지, 그지? 요렇게 대칭 이동 수직이 되도록 이 점이 이 점으로,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렇게 해서 점을 모아보면 원이 될 거고 결국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 지금 얘를 대칭 이동하면 얘가 되지만 다시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다시 얘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얘를 대칭 이동해서 얘가 됐다라고 하지만 풀이할 때 그냥 얘를 대칭 이동해도 얘가 된다 이렇게 풀이해도 상관은 없겠다는 거야. 이렇게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위에 있는 식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다시 한번 써볼게. x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9라는 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xy 자리 바꾸면 된다 했지. 그러니까 x와 y를 바꾸어 대입하면 돼. 즉 x 자리에 y, 그치? y 자리에 x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다시 색칠을 다시 할게. 요 연두색이 뭐가 된다? 얘가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지. 다시 한번 적어볼게. 그러면 x 플러스 2, 다시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플러스 b 이렇게 순서만 바꿔서 적어주고 그게 뭐와 같아야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6y 플러스 4와 완전 똑같은 식이어야 돼. 이런 이야기지.
되냐?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변화해서 바꿔서 계수 비교하는 방법과 요거를 바꿔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가 더 편할까? 1번, 2번. 쌤은 2번이 더 편할 것 같아. 사실 인수분해 묶어내는 것보다는 전개하는 게 더 편한 게 사실이잖아. 그래서 전개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전개해주면 y제곱 플러스 2by 플러스 b제곱 자,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지? 좀 더 정리를 하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b 플러스 4 다시 플러스 4랑 마이너스 9가 계산을 해줘야 되지. 마이너스 5가 되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5는 0 즉 얘와 얘가 똑같아지면 된다. 계수 비교하면 된다. 그래서 x제곱과 y제곱이 앞에 계수가 1로서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얘와 얘가 같다. 얘와 얘가 같다. 미안. 그리고 얘와 얘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끝! 라는 문제야.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와 같다. 즉 a는 4다. 되지? 6은 2b와 같다. 그러면 b는 얼마와 같다? 3과 같다. 그치? 4는 b제곱 마이너스 5와 같다. 좀 정리를 해야 되네. b제곱은 9와 같다. 그러면 b는 뿔마 3과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위에서 이미 b가 3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워서 b는 3과 같다라는 게 이끌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네. 어쨌든 a, b를 구하는 문제니까 사실 세 번째 것까지 갈 필요도 없었네. 그래서 a는 4, b는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냥 우리가 요식 주어져 있는 요식을 반대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설명해 볼게.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y는 x에 대칭 이동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x 대신에 y를 y 대신에 x를 대입해서 그냥 적으면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주어져 있는 요식에다가 우리가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대입해서 적어보자. 그러니까 y제곱 x제곱 마이너스 ay 플러스 6x 플러스 4는 0이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x y제곱 마이너스 ay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슬쩍 바꿔보면 조준요수가 일치하니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로 한번 풀어볼게. 물론 얘를 일반형으로 그냥 전개를 해가지고 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개수 비교해도 상관은 없어. 이거 일반형으로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절반의 제곱 빼기 절반의 제곱 요 녀석 y 절반의 제곱 식이 좀 복잡하지네. 빼기 절반의 제곱 여기 공간 부족하구나. 밑에다 적을게. 더하기 4는 0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그리고 얘 계산하면 9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4 마이너스 5가 되네. 는 5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게 뭐와 같다? x 플러스 b 제곱 y 마이너스 2 제곱 9와 같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3과 b가 마이너스 2분의 a와 마이너스 2가 같아진다. 이렇게 식 세우면 되지, 그지? 그래서 b는 3이고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 플러스로 바꿔주면 a는 4다 라고 왼쪽과 똑같은 결과를 찾을 수가 있다. 4번 문제. 원이 이렇게 표준형으로 잘 주어져 있어. 그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 그리고 또 직선 y는 x에 대해서 또 대칭 이동했더니 직선이 직선 y는 2분의 1 x 플러스 3이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 뭐 엄청 복잡해 보여. 자, 근데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우선 원점 대칭 이게 1번이야. 그 다음에 직선의 대칭 이 2번이네. 그지? 그리고 세 번째 조건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갔다. 이게 3번이야. 자세히 보니까 어떻다. 원의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그냥 식을 막 전개해서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원의 중심을 초점을 두고 원의 중심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야. 그럼 주어져 있는 원래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이고, 그지? 그리고 반지름은 2인 원이잖아. 이게 원래 원이야. 최초의 원. 그래서 요거를 1번 대칭이동,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동을 해주면 중심이 어떻게 돼? 원점이니까 둘 다 보호 바꿔야 돼. 이렇게. 그리고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모양을 바꾸지 않는 이동이니까 R이 그대로 유지되는 원이 될 거야. 그러냐? 두 번째 대칭이동이 뭐야?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야.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면 원의 중심이 어떻게 바뀌어? XY가 바뀌지, 그지? 반지름은 안 바뀌어야지. 대칭이동이니까. 이렇게 됐을 거야. 근데 그 원의 중심이 뭐를 지난다? 이 직선을 지난다가 3번이야. 자, 그럼 요 식을 우선 정리를 한번 적어보면 x-4의 제곱 4,a가 중심이 돼야 되니까 y-a의 제곱에다가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는 4 이렇게 될 거야. 이 원의 중심, 즉 얘가 뭐를 지난다? 3번에 의해서 y는 2분의 1x 플러스 3을 지난다. 지난다 그러면 뭐 해라? 대입해라. 이게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으로 1학기 때도 배웠던 거지. 그지? 대입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대입을 하고 나서 적어보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 4 더하기 3 되니까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따라서 a는 5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의 중심에 초점을 맞춰놓고 원의 중심을 이동시켜 가면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만족시켜서 식을 세우면 이렇게 금방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야. 5번 문제. 두 공장 AB가 있고 이렇게 직선 도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걸 좌표 평면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그때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AB까지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위치에 창구를 지어야 된다. 그치? AP, PB 요 길이 그거 보면 요 길이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제 요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어야지 우리가 물류 비용이 가장 줄어들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런 P점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야.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쌤이 지금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놔 봤거든. 지금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이 y는 x 그래프야, 그지? y는 x 그래프고 마이너스 3,3의 위치에 이렇게 a점이 있고 2,4의 위치에 이렇게 b가 있다. 자, 이랬을 때 뭐 우선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해주고 AP, BP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게 P점을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AP, BP 길이 자체가 어떻게 돼? 엄청 길어지지, 그지? 이렇게 될수록 점점 짧아지다가 다시 어떻게 돼? 다시 길어져. 맞아? 그러면 요 어딘가에서 가장 짧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다라는 거지. 그 순간이 언제일까? 라는 거야. 근데 잘 보면 여기 쌤이 B-라고 해가지고 찍어놓은 점이 뭐냐면 이 B를 Y는 X에 대칭 이동한 점이야. 그래서 2,4를 대칭 이동하게 되면 4,2가 된다는 걸 앞에서 배웠지, 그지? 그래서 그걸 찍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 BP 길이와 B-P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요 AP, BP 길이의 합은 AP, B-P 길이의 합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의 길이가 결국엔 요거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AP, B- 길이가 제일 짧아지는 순간이 언제일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당연히 길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다가 결국 언제? 이렇게 될 때. 일직선이 될 때 AP, B-P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되면 더 길어지는 거 맞지? 이렇게 꺾여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엔 최소가 되는 길이는 A에서 B-를 일직선으로 그었을 때이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AP, BP 길이도 가장 짧아져서 우리가 원하는 P점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우선 쌤이 이렇게 말로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돌아가서 한번 얘기해보자. 쌤이 이렇게 그림을 미리 좀 그려놨는데 B'까지 찍어놨지? 그래서 B'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4,2였고 우리 B가 2,4고 A는 마이너스 3,3이었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됐었어. 자, 근데 우리 만약에 P가 아까 전에 보던 그림처럼 그림에서 여기에 있었다 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이렇게가 최소값은 아닌 걸 알고 있지. 아까 전에 이게 일직선이 될 때, 여기가 일직선이 될 때 우리가 최소라고 했으니까, 그지? 이건 최소값은 아니긴 한데 이게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하려고 쌤이 여기 B-P까지 그렸는데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왜 같은지부터 우선 해볼게. 저 길이가 왜 같을까? 자, 우선 요 점 자체를 우선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내가 M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 이거를 좀 돌려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지? 그리고 파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까만색 선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 그리고 여기가 M인 상황이야. 자, 보라색 길이 왜 같을까를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 자, 우선은 이 B점과 B-점 자체의 성질이 우리가 y는 x의 대칭 이동한 점이다라고 했었지, 그지? 여기가 B고 여기가 B-라면 대칭 이동한 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우선 수직이어야 되고 요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성질을 가지지, 그지? 그리고 여기 파란색 선 있지? 요 파란색 선이 공통변이야, 공통변. 그래? 그러면 삼각형 여기가 P니까 P, B, M 요 삼각형 있지? PBM에서 PBM과 삼각형 PB-M에서 우선은 BM 길이와 B-M 길이가 우선 같지, 그지? 그림에서. 그리고 각 PMB 요 녀석 얘기하는 거예요, 요 녀석. 그리고 각 PMB- 요 녀석 얘기하는 거지. 그 둘 다 90도로서 같아. 거기다가 MP는 공통. 자, 요런 거. 그러니까 변의 길이가 같고 가운데 끼인 각이 같다. 이거 무슨 합동이야? 따라서 SAS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지? 즉 뭐다? 삼각형 PBM과 삼각형 PB-M은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즉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응변인 PB와 PB-가 같을 수밖에 없지 라는 거야. 됐냐? 그래서 PB와 PB-가 같다는 거는 SAS 합동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아까 그 그림이 전부 이해가 되는 거지, 그지? 따라서 AP 더하기 BP가 최소다 라는 말은 무슨 말과 똑같으냐 하면 AP 길이와 B-P 길이가 최소다 라는 말과 같아지는 거고, 그러면 요 AP와 B-P가 최소가 되는 것은 어떨 때다? 요 점과 요 점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다. 아까 그림에서도 설명했던 거지. 그때의 요 점을 구하면 된다. 이게 오늘 목표지, 그지? 따라서 이 P점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P점은 A, B- 선분과 y는 x 직선 있지? 파란색 직선의 뭐야? 교점을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리고 교점이라고 그러면 결국 어떤 걸 써야 돼? 연립을 해서 연립방정식 해를 구해야 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결국엔 y는 x는 주어져 있는 식이니까 a, b' 이 녀석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네 라는 목표가 세워지지. 자, 1학기 때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야.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 기울기 알아야지. 두 번째는 점 하나만 알면 되는데 a, b'라는 게 지금 점이 둘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뭐 아무거나 써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3 쓸게. 되겠지? 그럼 기울기를 구해보자.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기울기 간단하게 구할 수 있지?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4 빼기 마이너스 2 빼기 3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7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7분의 1이고 점이 마이너스 3,3을 지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지. 자, 구해보면 y 빼기 3 마이너스 7분의 1에 x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야. 그지? 자, 양변에다가 7을 뭐 하지 말고 우선은 y는 하고 정리해보자. y는 마이너스 7분의 1 x에 마이너스 7분의 3 그리고 이거 우변으로 이항됐으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7분의 1 x에 이게 7분의 21인가? 37, 21 그러면 플러스 7분의 18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 맞지? y는 즉 a, b'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7분의 1x 플러스 7분의 18이고 그리고 y는 xy의 교점을 구할 거야. 즉 연립하겠다라는 거지. 자, 연립을 해주면 요 y는 x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7분의 1 x 플러스 7분의 18 양변에 7을 곱하자. 곱하기 해주면 7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8 되면서 이게 좌변으로 이항돼서 x 8x는 18 따라서 8로 나눠주면 x는 8분의 18이 되면서 4분의 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4분의 9 구했으니까 얘를 어디다 대입할까? 둘 중에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니까 y는 x 대입해주면 결국엔 y도 4분의 9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됐나?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는 거야? 4분의 9, 4분의 9가 되고 이 녀석이 내가 구하는 P점의 좌표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됐지? 자, 문제는 조금 어렵긴 한데 쌤이 좀 이제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앞에 이런 것들을 많이 붙여서 그렇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이 문제의 풀이가 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점을 가지고 놨을 때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AP, BP의 길이가 AP, B-P 길이와 같아진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걸 일직선으로 만드는 P점을 찾으면 최소 거리인 직선의 거리가 나온다 라는 거지. 연습을 좀 해보면 이 문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